서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이 주말 사이 당진과 태안 지역 농가까지 확산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를 대상으로 2년 만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소 럼피스킨병 방역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당진 지역 급식 민간 위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에 위탁할 경우 무상 급식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당진시는 민간 위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산해안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산해안 교차로에서는 1톤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소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이 주말 사이 당진과 태안 지역 농가까지 확산됐습니다. 감염된 소는 고열 증상과 함께 피부에 단단한 혹이 생기고 불임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정 기자, 소 럼피스킨병 추가 확진 현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국내에서 첫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온 건 지난 20일 서산 한우 농장입니다. 서산 부성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 기르던 소 4마리가 의심 증세를 보여 조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첫 감염 발생 이튿날인 21일, 당진과 서산, 경기도 평택 농가 3곳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22일에는 농가 6곳이 추가로 확진됐는데요. 태안과 경기도 김포 농가에서 이날 처음으로 발견됐고 첫 발병 지역이었던 서산 지역에서 농가 3곳이, 평택 농가 1곳에서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23일 오전 기준 감염 사례 4건이 추가됐는데요. 충북 음성과 서산, 당진, 김포 농가에서 확진 사례가 각각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럼피스킨병의 전파 원인과 지자체들의 대책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럼피스킨병은 모기와 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다행히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소만 감염되는데요. 폐사율은 10% 이내지만 감염될 경우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 생식기 기능이 저하돼 1급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0일 발병 직후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의 소들을 모두 살처분하고 외부인과 가축 출입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또 서해안 발생 지역 중심으로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충남과 경기, 인천 지역에 내린 일시 이동 정지 명령을 24일 14시까지 연장했습니다. 확진 농가 근처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해서도 긴급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데요. 23일 아침 8시 기준 접종 대상인 1,800여 농가 중 500여 농가에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부터 국내 유입을 대비해 54만여 마리분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는데 다음 달 초까지 170만 마리분의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방제를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미정 기자였습니다. 충남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소 럼피스킨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태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과 관련된 문제도 차례로 지적됐는데요.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2년 만에 열리는 충남도 국정감사. 감사에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충남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살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백신 확보와 시군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땅에 묻는 살처분이 아니고 FRP에 굉장히 1만 미터짜리 FRP에 거기다 지금 담아서 이게 방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백신 부족한 부분도 다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피해 농가 소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이 국비가 80, 지자체 20%입니다. 네. 근데 서산이나 당진이나 재정 자립도가 25%밖에 안 되고 태안은 13%에 불과합니다. 김 지사는 이번 주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군 재정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돈적인 차원에서 뭔가 더 부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태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각각 어민과 갈등이 빚어지고 비리가 발견됐다고 꼬집었습니다. 2018년도에 좀 무리하게 아마 사업을 추진해서 본의원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김 지사는 충남도가 갈등 중재에 나서고 비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풍력 추진할 때에는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서 제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충청권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대회인 세계 하계대학 경기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 4개 도지사가 지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제가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 김 지사는 단독 위원장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잼버리 문제 있으면서 공동위원장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좀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전달해 왔고요. 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과 국립의대 신설, GTX 천안 연장 등과 관련해선 감사위원들과 김 지사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 공조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당진시가 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려는 게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민간 위탁이 될 경우 급식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상급식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최근 당진에서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발표한 용역 결과를 보면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당진교육지원청에 이관하고 이관이 어려울 경우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에선 당진시가 결국 민간 위탁을 맡기려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민간 위탁이 최우선 사항이 아니라며 협의부서에서 교육지원청과 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 위탁이 결정되면 무상급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민간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했을 때 폭리 의혹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문제가 많았던 만큼 급식 식자재 공급 권한을 가진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급식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당진시에서 무상급식을 위해 연간 100억 원을 사용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농협이 되었던 어떤 단체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익적인 접근으로 통해서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익도 없는데 20%나 되는 무상급식비를 줄 수 있을까요? 명분이 없어서 안 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무상급식도 날아가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학부모들은 당진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동안 급식의 주체인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설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급식의 주체인 이 학생들하고 또 이제 그를 대변하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과의 그 단 한 차례의 소통도 없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알게 된 게 언론을 통해서 이 결과를 이제 딱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것이 조금 이제 좀 서운하고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과만 발표한 이 행정에 조금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무상급식 취소 의견에 대해 당진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고 고려사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진 지역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진시와 교육지원청의 대화가 언제 시작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아침 7시쯤 아산의 한 국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남성의 목에 결박 흔적이 있었고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광주 지역의 택시기사로 같은 날 새벽 1시쯤 광주광역시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승객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승객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태국 현지 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국내로 송환되는 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산에서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9시쯤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의 한 국도 교차로 인근에서 1톤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다가 주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영유아 발달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청양군 보건의료원 이은혁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은혁입니다. 예, 먼저 영유아 발달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 3월 충청남도가 영유아 발달 지원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위해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7월부터 영유아들의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을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비용을 지원하여 조기 치료와 재활로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에 해당하는 영유아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부과금액 하위 80%를 초과하는 영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소득 초과자는 건강검진 기간 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만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발달 정밀 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료와 진찰료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입니다. 네, 그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요? 네,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를 받은 후 검진 결과서 등의 서류를 갖춘 뒤 보건의료원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영유아기는 운동, 언어, 사회성, 인지 등 여러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이은혁 주무관이었습니다. 예산군이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예정지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군은 사업 조성지에 대한 자연 경관 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삭교읍 삽교리와 상성리 일대의 166만 제곱미터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까지 해당 부지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분할 등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서산시가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 일몰제를 운영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2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몰 사업 32개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대상 사업은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과 다른 시책과 중복돼서 통합이 필요한 시책 등입니다. 이를 통해 서산시는 사업비 118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태안군은 오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말리포 해수욕장 인근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에서 유류 피해 극복 기념물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기념물을 소장한 14개의 기관과 개인 소유자 5명이 참여해 모두 100여 건의 기록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물은 유류 유출 사고와 극복 과정을 담은 22만여 건의 기록물로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